공자는 보수주의자였을까요? 진보주의자였을까요? 공자는 보수와 진보의 양면을 한 몸에 가진 그런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한마디로 공자를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예에 관해서도 예의 절차보다는 근본을 중요시하다가도 또 대단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희생양 제도를 두고 제자와 나눈 대화를 보겠습니다. 8일편 17장입니다. 자공, 욕거, 곡삭지, 희양. 자공이 초하루를 알리는 제식에 바치는 희생양 제도를 없애려 하였다. 자왈, 사야, 이의 기양, 아의 기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는구나.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 공자 제자인 자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공이 곡삭이라는 예식에 포함된 희생양 제도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공이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이 장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천체의 운행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길이를 나눠온 역의 문제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은 집집마다 달력이 있고 핸드폰에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아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시간의 단위는 역시 하루죠. 해가 떴다가 지니까 가장 알기가 쉬웠고 또 한 달이나 보름도 알기 쉬웠습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었죠. 1년 역시 사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주일은 어땠을까요? 살면서 한 달을 일주일 단위로 나눌 이유가 없었는데요. 일주일을 단위로 하는 지금의 달력은 동양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유대인을 거쳐 로마인에게 계승된 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AD 321년에 선포한 역에서 태양의 날인 썬데이를 일주일의 시작으로 삼고 있죠. 전통적으로 동양인의 역은 요일 대신에 한 달을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기 때문에 상순과 중순, 하순으로 나눴는데 순이라는 말이 열흘을 뜻하는 말입니다. 동양은 달의 모양을 관찰한 태음력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태음력은 sak에서 망까지 또 망에서 회까지 한 달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지만 1년 계산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반면에 태양의 위치를 관찰해서 만든 태양력은 동지에서 동지까지, 하지에서 그 다음 하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1년 계산은 정확했지만 그 대신 한 달 계산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1년의 길이를 태양의 황도를 관측해서 춘분과 춘분 사이의 시간을 측정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달력에서의 1일과 15일이 달의 모양과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음력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태음력과 태양력이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서 달 주기로만 1년을 따지면 1년에 11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끼워 넣는 방법을 썼는데 없는 달을 억지로 끼워 넣었기 때문에 썩은 달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역의 문제는 이렇게 복잡했기 때문에 고대의 일반 사람들이 정확한 날짜를 안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매년 그 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임금이 역을 알리는 제식을 올려서 백성들이 날짜에 맞게 농사일을 준비하고 절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런데 1년의 첫날도 알기 어렵지만 매달 첫날을 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름은 누구나 알기 쉽지만 초하루인 삭을 아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고대에는 날짜를 알려주는 목적의 예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태음력이라고 해도 태양력의 1년을 고려해서 절기를 정한
태음 태양력이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왔고 공자 시대에 이르러서는 보다 세련된 역법이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날짜를 공식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노나라에서는 아직도 매월 4일에 종묘와 사당에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날짜를 알리던 예식의 풍속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공, 욕거, 곡삭지, 희양. 자공이 곡삭에 의해서 희생양 제도를 없애려 하였다. 곡삭은 원래 고삭이라고 해서 매달 첫날인 삭을 알리는 예식이었는데요. 노나라의 곡삭례는 이미 한 5, 60년 전인 문공 시절부터 군주는 오지 않고 양만 잡아 바치는 형식적인 제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공이 노나라의 관리가 된 이후에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를 개혁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곡삭례가 이름만 남아있고 애꿎게 양만 잡아서 죽이고 있는데 그냥 없애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은 것이죠. 이것은 어떤 제도의 개혁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공의 질문에 공자가 대답하시길, 사야, 자공의 이름을 부른 뒤에 이의 기양, 아의 기래.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 공자가 예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긴 했지만, 예라는 게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공자는 곡삭례가 비록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어도 희생양 제도라도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그 예를 복구할 수 있지만, 양이 아깝다고 희생양 제도를 없애버리면 100년만 지나도 노나라에 곡삭례가 있었는지 희생으로 뭘 바쳤는지 모르게 될 것을 걱정한 것인데요. 공자의 이 말씀은 뭐든지 효용성만을 따져서 새롭게 바꿔버리는 것을 역사의 진보로 생각하는 세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전통과 예식은 한번 없애면 다시 복원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번거로운 전통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사회에 의미가 있기 때문인지 잘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특히 날짜를 알리는 예식은 백성들의 삶의 질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없애버리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져야 보존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으로 싹싹 바꿔버린다면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남아있을 수 없을 텐데요. 공자는 주나라의 고래를 연구하고 복원하고 그 예학을 지켜나가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예를 함부로 없애려는 제자의 질문에 그 예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두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의 품격을 생각하면서 공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공, 욕거, 곡삭지, 희양. 자공이 초하루를 알리는 제식에 바치는 희생양 제도를 없애려 하였다. 자왈, 사야, 이의 기양, 아의 기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는구나.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